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논에 벼 대신 심은 대체 작물이 특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야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로 농경지가 뒤덮인 피해 현장. 주민들은 이전부터 대책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의사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집중호우로 전북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적지 않았죠. 특히 논콩처럼 논에서 자라는 특용작물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벼보다 습해에 약하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콩농사를 시작한 논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잎은 심하게 말라버렸고 뿌리도 새까맣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싹조차 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심은 지 열흘도 채 안 돼 나일간 지역에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부으면서 피해를 입은 겁니다. 폭우로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찼는데요.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려 사흘 동안이나 잠겨 있었습니다. 습해에 강한 벼는 별 피해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밭작물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의욕적으로 밭작물을 시도하거나 확대한 농가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열을 갖고 잠도 못 자고 비가 많이 와서 내년부터는 밭작물을 절대 재배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김제 지역 논의 밭작물 재배 잠정 피해 면적만 67헥타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생육 과정에서 뒤늦게 피해가 나타나기도 해 피해 농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때 피해 파악됐기 때문에 이런 피해 조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북 지역 논의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7,700여 곳. 집중호우에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보면서 농가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남원의 한 태양광 사업 예정지에서 토사가 유출돼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해드렸었죠. 농민들은 몇 달 전부터 시청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시청은 들은 채도 안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군인들이 물길을 트기 위해 뙤약볕에서 안간힘을 씁니다.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흙을 퍼나르지만 유출된 토사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뒤늦게 복구 작업에 나선 건데 피해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장병들이 와서 수고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미 토사가 쓸려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지금 와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복구해봐야 소용이 없고. 주민들은 남원시의 늑장 대응이 이를 키웠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난해와 올 봄 일부 논에 토사가 발생해 민원을 여러 번 넣었지만 알겠다는 대답만 할 뿐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농사 지시는 어르신들이 저뿐만 아니라 같이 민원을 갖다 넣었는데도 그때 막았으면은 대책을 세워서 막았으면은 오늘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주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수년간 소나무를 캐냈지만 남원시는 이를 제지하거나 안전조치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양광이 들어선 후 대책을 마련하려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목적 사업이 태양광 발전소니까 발전소를 지면서 밑에다가 대형 침사지를 만드는 조건으로. 주민들의 거듭된 대책 요구에 눈 감고 있다가 피해가 나자 장맛비 탓을 하는 남원시. 주민들은 관련 사업주는 물론 남원시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를 폭행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는 게 폭행 이유인데요. 의사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입니다. 자리에 앉은 의사 옆에서 환자 46살 A씨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팔과 주먹을 휘두릅니다. 팔꿈치에 얼굴을 맞은 의사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지고 A씨는 이내 의사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청원 경찰이 와서 말려보지만 A씨는 아랑곳 없이 발길질을 해댑니다. 욕하지 마세요. 심한 욕설과 함께 의자를 걷어차기도 합니다. 치료해드렸는데 이걸로 입원 정신마다 폭행당한 37살 당직 의사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손가락 골절로 응급실에 갔는데 진료하던 의사가 웃음을 보여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은 좀 이렇게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본인이 다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폭행 영상이 공개되자 파문은 확산됐습니다. 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가 전라북도에서 개최됩니다. 주 개최지인 익산시를 비롯해 도내 시군이 막바지 시설 보수와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익산 공설 운동장이 말끔하게 단장됐습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과 육상 경기가 치러질 장소입니다. 고화질의 대형 전광판과 육상 트랙, 관중석, 잔디가 모두 새로 교체됐습니다. 7월 10일 정도에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공인 1종 승인을 받으면 모든 시설은 마감이 됩니다. 익산 공설 운동장과 함께 전국체전 49개 종목이 진행될 도내 14개 시군의 73개 경기장 시설도 633억 원을 투입해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폐막한 뒤에는 이어서 닷새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빈틈없이 만전을 기하고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체육대회를 알리는 대회 홍보도 99회 개최를 의미하는 D-Day 99일을 맞아 본격화됩니다. 올해 전라도 1000년을 기념해 군악대와 취타대를 앞세운 도민 1000명이 도청까지 1km를 행진하고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도 도청 대공연장에서 선보입니다. 무엇보다 통일 농구대회로 물꼬를 트기 시작한 북한과의 스포츠 교류가 오는 10월 익산 전국체전에서도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민선 7기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장수군입니다. 사과, 한우에 이어 말 산업이 주목을 받았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활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각종 승마 대회가 열리는 장수 승마장. 10km의 승마 로드는 일반인들을 위한 승마 체험장으로 연결됩니다. 장수군이 말 레저 관광 산업의 메카가 되겠다며 10년 전부터 조성한 시설들입니다. 앞서 장수에 들어선 46만 평의 마사회 경주마 육성 목장이 계기가 됐습니다. 장영수 신임 장수군수는 지난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말 산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혹평했습니다. 경주마 육성 목장이 왔을 때 제주도처럼 많은 말 목장이 생겨서 파생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순환이 되리라고 봤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가 하나도 안 됐고. 이렇다 보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말 산업 특구를 제주는 물론이고 경기와 경북에도 양보해야 했습니다. 장수군은 경주마 육성 목장을 지렛대로 삼아 마사회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사회는 서울과 제주, 경남에 각각 대규모 말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수에도 이런 시설을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경주마 육성 목장 근처가 가장 그 말들이 쉬고 뛰어놀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걸 육성해서 그 리조트를 만들고 경관농업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 하지만 마사회가 장수군에 추가 투자할 계획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다는 점이 민선 7기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군 재정 투자를 줄이고 마사회라는 큰 손을 유치해 말 산업을 차별화하겠다는 장수군의 계획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지사의 공약 실천을 뒷받침할 도민과 전문가 평가단이 구성됩니다. 전라북도는 도지사의 지방선거 공약 101건을 도민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실천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이행 시기,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50명 규모의 도민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일본 뇌염 모기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전주 지역 조사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를 발견했다며 방충망 설치와 모기 기피제 사용 등을 당부했습니다. 법정 2군 전염병인 일본 뇌염은 감염 시 고열과 두통, 경련 등의 급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역 언론학계와 언론단체, 지역방송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지역방송 대표자 회의 준비위원회가 오늘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지역 대표성을 적극 반영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지방 분권을 위해 지방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공론의 장인 지역방송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역방송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진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활약한 전북 현대 이재성 선수가 어린이 환자들을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이재성과 홍정호, 한교원 선수는 오늘 전주 대자인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사인볼을 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20명의 청년 후보가 당선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청년 고용 확충과 맞춤형 주택 정책 등의 4대 청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성인식 개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여성단체연합은 미투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 전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해 10개 팀에게 1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합니다. 개인이나 팀, 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국토정보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가 대상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육개와 달걀값이 예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축산물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오늘 육개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2,634원으로 전달 대비 5.6% 상승했지만 평년에 비해 12% 하락했습니다. 달걀도 도매 가격이 특란 10개당 615원으로 전달에 비해 6.5% 하락했고 평년보다 52.7%나 떨어지며 지난해 살충제 파동 이후 하락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 수는 2,162명으로 지난 1년 전과 비교해 25% 늘었고 이들이 임대한 주택은 11,641세대로 33% 증가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한 주택 수는 평균 5.4세대며 지난해 말 시행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 등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